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가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좀 텅 비는 기분이 드는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거나 가족들이 각자 바쁜 일상으로 인해 만나기가 힘들어지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하루가 좀 더 길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제가 65세쯤 되었을 때 옛날 동네 이웃들이 이사 가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 행동을 해서 마음을 다시 밝게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인데 특히 우리처럼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외로움이 쌓이면 피로가 더해지거나 기분이 우울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 마음을 살리는 4가지 간단한 행동을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이 행동들은 특별한 도구나 돈이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좀 더 밝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에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가족이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거죠.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대면으로 만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버스 타고 가는 게 피곤하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전화나 메시지가 좋은 대안이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녀에게 "오늘은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심내 한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손주가 멀리 사는 데 있어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했죠. 그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외로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행동을 실천하려면 먼저 매일 일정을 정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에게 연락할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가까운 이웃이 있으면 문을 두드려서 차 한 잔 함께 마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그 대화가 진심 어린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회적 연결이 강할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70세 넘은 친구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매주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덕분에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으신대요. 만약 처음이라서 어색하다면 작은 시작으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만난 지인에게 "날씨가 좋네요. 함께 산책할까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처럼 연결을 강화하면 마음이 점점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단컨대 첫 번째 연락 후에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거예요. 외로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종종 "할 일 없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과거에 좋아하던 일이나 새로운 활동을 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건 정원 가꾸기예요. 60대가 넘어서부터 시작했는데 꽃을 심고 물 주는 그 과정이 정말 마음을 안정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젊을 때 재봉이나 그림 그리기를 하셨다면 다시 꺼내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취미 활동은 우리 뇌를 자극하고 시간 가는 걸 잊게 만들어주거든요. 외로움이 쌓이면 머리가 빈 듯한 느낌이 들 텐데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책 읽기, 음악 듣기, 아니면 요리 실험해 보기. 제가 한번 시도해 본 건 오래된 레시피 책을 꺼내서 케이크를 굽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결과물이 나와서 먹을 때 혼자라도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외출이 가능하다면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클래스를 신청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수업이나 요가 모임. 저는 요가 수업에 갔을 때 같은 나이대의 분들과 함께하니 외로움이 줄었어요.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이 생기니까요. 이 행동의 장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동시에 신체 활동도 돼서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취미가 없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해보거나 오래된 사진 앨범을 정리하는 거. 그럴 때마다 추억이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지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새를 관찰하는 걸 취미로 삼으셨어요. 창문 앞에 앉아서 노트에 적으면서 그게 일상의 기쁨이 되셨대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보세요. 이 두 번째 행동을 통해 외로움이 덜 느껴질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외로움이 올 때 우리는 자주 자신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게 반대로 우리 마음을 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웃집 어르신께 식사 대접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청소나 잡일을 도와줬죠.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외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움을 주면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행동을 실천하려면 먼저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동네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신가요? 예를 들어 쇼핑 가방을 들어주거나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만약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해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음식을 나누는 행사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죠.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도움을 주면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하잖아요. 이 행동으로 그 강함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매주 동네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하세요. 그 아이들이 고마워요라고 할 때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만약 처음이라서 망설인다면 작은 시작으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거.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줄 거예요. 세 번째 행동을 통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행동을 알아본 후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행동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잘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행동을 알아본 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행동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잘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네 번째 행동은 바로 매일의 루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기분을 크게 좌우하죠.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그냥 지나가려나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간단한 루틴을 세우는 게 도움이 돼요. 오늘 제가 소개할 네 번째 행동은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포함한 금빛 아침 루틴이에요. 이 루틴을 실천하면 몸이 활기차게 깨우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서 신체의 리듬이 변하고 에너지가 예전처럼 넘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매일 아침으로 정착시키면 외로움이 덜 느껴지고 하루가 더 밝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68세쯤 되었을 때 이 루틴을 시작한 후로 정말 변화가 컸어요. 그전에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기대하게 됐죠. 먼저 네 번째 행동의 첫 번째 부분인 건강한 아침 식사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우리 나이대에서는 영양이 정말 중요해요. 젊을 때처럼 무거운 음식을 먹거나 아무거나 대충 넘기면 피로가 쌓이고 기분이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지만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통곡물빵 혹은 우유와 함께한 요거트를 먹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 매일 아침에 사과 한 개와 바나나를 썰어서 그릭 요거트에 넣어 먹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뇌 기능을 활성화해요.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아침에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70세 넘은 친구분은 매일 아침에 현미밥과 채소를 넣은 간단한 샐러드를 드세요. 그분 말씀으로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니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이 올 때 우리는 종종 식사를 소홀히 하죠. 혼자 먹는 게 지루하거나 요리할 에너지가 없어서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변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주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음식을 준비해보세요.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겨울에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정됐어요. 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실천하려면 먼저 재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저녁에 냉장고를 채워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 바나나,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을 쉽게 꺼낼 수 있게 해두면 돼요. 만약 요리가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블렌더에 과일과 우유를 넣어 갈아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왜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이 영양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외부와의 연결감을 느끼게 돼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세상이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침 8시쯤 테이블에 앉아서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나 혼자라도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생길 거예요. 게다가 이 루틴은 건강에도 좋죠. 우리 나이대에서는 영양 부족이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에 견과류와 함께한 요거트를 먹으면서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세요. 이처럼 건강한 아침 식사는 외로움을 넘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줘요. 여러분, 만약 평소에 아침을 거르신다면 오늘부터 작은 한 끼부터 시작해보세요. 제 장단컨대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외로움이 덜 스며들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행동의 두 번째 부분, 부드러운 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침 식사 후에 가볍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격한 운동보다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활동이 더 적합하죠.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길을 10-20분 정도 걸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산책은 신체를 움직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요. 외로움이 쌓일 때 우리는 종종 집에 틀어박혀서 더 우울해지는데
그걸 깨는데 산책이 딱 맞아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65세 때 매일 아침에 집 앞길을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나갔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서 하루가 훨씬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산책 중에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하거나 꽃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 외로움이 희미해지거든요. 부드러운 산책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편안한 신발과 옷을 준비하세요. 저는 운동화 한 켤레를 사서 매일 아침에 신어요. 아침 9시쯤 집에서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그 나무에 새가 몇 마리 앉았을까?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 행동의 장점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걸 취미로 삼으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걸으면서 사진을 찍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발견이 생겨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멀리 나갈 수 없다면 집안이나 베란다에서 가볍게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 방 안을 서너 바퀴 돌거나 창가에서 깊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왜 효과적인지 더 설명해 볼게요. 산책은 우리 뇌에 엔도르핀을 생성하게 해요. 그 호르몬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죠. 제가 해본 바에 따르면 산책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날의 에너지가 2배로 느껴져요. 이 네 번째 행동, 즉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함께 실천하면 외로움이 올 때마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산책을 하면 하루의 리듬이 잡히면서 마음이 안정되죠. 제가 추천하는 일상은 이렇습니다. 7시쯤 일어나서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30분에 산책을 시작하세요. 이 루틴을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처음이라서 어렵게 느껴지면 작은 단계부터 해보세요. 오늘은 아침 식사만 해보고 내일은 산책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제가 70세가 넘어가면서 이 루틴을 고수한 덕분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나도 대처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4가지 행동을 통해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을 살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걸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이 영상의 8위를 마무지며 팟 3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해요. 팟 3에서는 이 행동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지, 그리고 추가 팁을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4가지 행동을 통해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죠. 이제 팟 3에서 그 행동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지, 그리고 추가 팁을 공유하며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이런 습관이 일상에 뿌리내리기 위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4가지 행동의 유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금빛 아침 루틴에 새로운 요소를 더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사나 명상을 추가하면서 마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을 실천하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4가지 행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은 습관화예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젊을 때처럼 갑자기 변화를 시도하다가 지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루틴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행동인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 강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 한 번씩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걸 유지하려면 일정표를 만들어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은 달력에 월요일 아들한테 전화, 화요일 이웃과 차 마시기처럼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일 아침 눈에 띄게 해서 잊지 않게 돼요. 만약 바쁘거나 피곤한 날이 있으면 그날은 간단한 메시지만 보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70세가 넘어가면서 이 방법을 써보니 처음 한두 달은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어요.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매일 같은 시간에 사회적 활동을 하면 뇌가 그걸 기대하게 돼서 행복 호르몬이 더 잘 나오죠. 여러분, 만약 이 행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한 주에 3번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과 영상통화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외로움이 줄어드는 걸 실감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행동,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거예요. 취미는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최고의 친구지만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나이대에서는 피로가 쌓이거나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으로 한정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취미를 매일 15분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를 하려면 매일 아침 10분만 꽃에 물을 주거나 작은 화분을 손질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작은 노력이 쌓이면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제가 아는 75세 친구분은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하시는데 매일 저녁에 15분씩 스케치북을 꺼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요. 그분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하다 보니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취미가 없거나 지루해진다면 변화를 주세요. 예를 들어 책 읽기를 하던 분이 음악 감상을 추가로 해보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오래된 LP 레코드를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듣는 거죠. 이 행동을 유지하려면 동기 유지를 위한 보상을 생각하세요. 제가 해본 건 취미 활동 후에 좋아하는 간식을 먹는 거예요. 작년에 요리 실험을 할 때 케이크를 구운 후에 한 조각을 먹으며 오늘도 잘했어라고 스스로 칭찬했죠. 여러분,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외로움이 올 때 내 취미가 기다리고 있네 하는 안도감이 생길 거예요. 만약 건강 문제로 취미가 어렵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사진 앨범 정리나 창밖 풍경을 노트에 적는 거예요. 이처럼 지속성을 위해 유연하게 조정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행동,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마음을 살리는데 최고의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자기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대에서는 몸이 피곤하거나 이동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웃집 어르신께 매주 한 번 식사 초대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때 교통이 편한 곳을 선택하세요. 제가 실제로 해본 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달 한 번씩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 1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됐어요. 이걸 유지하는 비결은 기록과 피드백이에요. 예를 들어 노트에 이번 주에 누구를 도왔고 그 후 기분이 어땠어? 라고 적어보세요. 제가 해본 바에 따르면 이 기록을 보면서 도와준 덕분에 나도 행복해졌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기가 생겨요. 연구에서도 도움을 주는 행위가 지속되면 도파민이 증가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처음이라서 부담스럽다면 작은 도움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어르신의 가방을 들어주거나 가족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주 동네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아이들의 감사 인사가 큰 힘이 된대요. 이 행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외로움이 줄어드는 동시에 삶의 의미가 커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도움을 주는 건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네 번째 행동, 금빛 아침 루틴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이야기했죠. 이 루틴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매일의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산책을 하면서 추가로 감사나 명상을 포함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할 최종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60대 이상의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먼저, 감사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5분 정도 앉아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는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밖의 햇살, 건강한 몸, 어제의 전화처럼 적어보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우리 뇌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외로움을 희석시켜요. 제가 68세쯤 되었을 때 이 연습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에 노트에 적다 보니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 하는 마음이 생겼죠. 연구에서도 매일 감사를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처음이라면 간단히 시작하세요. 아침 식탁에 앉아서 3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이웃과 인사했으니 그게 감사해.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이 즐거울 거야 라고요. 이 연습을 루틴에 추가하면 하루가 더 밝게 시작돼요. 이 금빛 아침 루틴의 또 다른 추가 팁은 명상이에요. 부드러운 산책 후에 50분 정도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호흡이 불규칙해지기 쉽고 외로움이 머리를 가득 채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앉아서 깊이 숨을 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본 방법은 산책에서 돌아온 후에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면 평화가, 내쉬면 스트레스가 가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외로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거든요.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시면서 외로움이 올 때마다 이 연습으로 이겨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명상이 낯설다면 앱이나 유튜브에서 초보자용 가이드를 따라 해보세요. 예를 들어 5분짜리 명상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4번째 행동에 추가하면 금빛 아침 루틴이 더 완벽해져요. 제가 추천하는 일상은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30분 산책, 9시 정각 감사와 명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루틴을 유지하다 보면 외로움이 덜 느껴지고 하루가 더 의미 있게 흘러갈 거예요. 이제 4가지 행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 팁을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반자 찾기예요. 혼자 하다 보면 지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이웃과 함께 아침 루틴을 하거나 취미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해본 건 지역 커뮤니티에서 외로움 이겨내기 클럽을 제안한 거예요. 그분들과 매주 만나서 각자의 행동을 공유하니 서로 격려가 돼요. 2번째 팁은 변화를 주기예요. 매달 한 번씩 루틴을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취미가 지루해지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정원 가꾸기를 하다 지쳐서 사진 찍기로 바꿔봤어요. 그 결과 더 재미있어졌죠. 3번째 팁은 건강을 우선으로 해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몸 상태를 무시하면 습관이 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상의하면서 활동을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이 힘들면 집안 명상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 팁들을 적용하면 4가지 행동이 자연스럽게 지속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행동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70세 넘어가면서 이 습관을 지키다 보니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걸로 이겨낼 수 있어 하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마음의 힘은 우리 손에 있어요. 이 행동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함께 해봐요.